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는 건 결국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의 반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운함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몰려오는 느낌. 젊었을 땐 거뜬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는 느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매일 피곤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적 지식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회복 수면입니다.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완벽하게 재충전되는 질 좋은 수면을 말합니다. 카페인 없이도 아침에 졸리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성인은 보통 7시간 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이 회복 수면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염분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밤새도록 숨쉬기가 원활하지 않아 뇌가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절대 회복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면제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항콜린성 수면제나 졸피뎀 같은 약물은 수면 시간을 늘려줄지는 몰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회복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잘못된 수면 습관, 약물 복용 등 수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내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건강은 마치 주식 투자와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간 가져가면 복리 효과를 보듯이 건강도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나중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내재 역량입니다. 영어로는 인투인지 캐패시티라고 불립니다. 내재 역량은 우리 몸이 외부의 위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스트레스, 부상 등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회사의 내재 가치와 같죠. 이 역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간병인의 도움이나 요양원 생활이 필요해지는 노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내재 역량은 보통 30세에서 40세부터 피크를 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락 속도, 즉 노화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말이죠. 잘못된 생활 습관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는 노화의 엑셀을 밟는 행위이고 올바른 건강 습관은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시점부터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명에 12년 가까이 차이가 나며 20세부터 관리하면 그 차이는 20년에 육박합니다. 젊을 때부터의 관리가 나중에 만성질환의 발병 시점을 늦추고 노쇠의 정도를 줄이며 결국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화 속도를 늦추고 내재 역량을 관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체 활동, 그 중에서도 걷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걷기는 30% 피지컬, 70%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뇌를 쓰는 활동이며 마음 건강과 직결됩니다. 걷기를 하면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포함한 뇌에 좋은 여러 인자들이 분비됩니다.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신경망을 강화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뇌의 영양제와 같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유의미하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제 중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또한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중 하나 역시 운동입니다. 걷기는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주변을 인지하는 마음챙김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걷지 않는 삶은 우리 몸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하루에 최대 20km까지 걷고 뛰도록 설계된 동물입니다. 침상 생활을 하거나 소파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3개월, 6개월만 되어도 근육이 싹 빠지고 욕창이 생기며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치매가 없던 환자도 신체 노쇠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인지 노쇠 현상이 생길 정도입니다. 걷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거북목, 허리 디스크,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의 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의학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정, 기, 신 세 가지를 인간 생명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정 몸의 물질적인 기초, 생명의 에너지, 기 생명 활동의 원동력이자 힘, 신 정신과 마음의 활동.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걷기는 이정, 기, 신을 동시에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걷기를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기를 순환시키고 심폐지구력을 강화하여 정의 소모를 막아줍니다. 또한 걷기가 주는 마음의 안정과 뇌 기능 개선은 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노화와 질병을 기혈의 순환 장애와 정기의 허약으로 봅니다. 꾸준한 걷기와 적절한 운동은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의 병사로부터 몸을 지키는 정기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제가 노년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느낀 것은 노쇠의 속도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80대인데도 20km씩 등산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60대인데도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 여러분께 희망과 경각심을 동시에 드릴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건강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90세의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5년 전 85세 되던 해 지방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고된 농사일로 인해 허리와 무릎 통증을 달고 사셨습니다. 80대가 되자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져 매일 누워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아직은 스스로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상태는 전형적인 노쇠 초입 단계였으며 잘못하면 와상 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쇠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다면적인 근력 운동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대부분 걷기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코어, 엉덩이 근육, 대퇴사두근과 같은 하체 근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 훈련, 관절 가동 범위, 스트레칭, 협응력을 기르는 댄스 동작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신체 기능 검사 결과는 85세의 신체 나이가 아닌 70대 초반의 신체 나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스스로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오실 수 있게 되었고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할머니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많이 걸은 것이 아니라 잘 걷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단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걸어야 관절에 무리가 없고
걷는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걷는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턱을 살짝 당기며 코어에 약간의 힘을 주고 팔을 힘차게 저으며 땅을 밀듯이 걸어야 합니다. 발바닥을 쿵쿵 찍으며 무릎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걸으면 안 됩니다. 하루 만보 정도의 걷기는 대사적인 효과와 사망률 예방에 포화 이득을 보입니다. 하지만 살이 찌고 비만하신 분이 아니라 체질량 지수가 낮은데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걷기에 집착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관리는 자기 상태를 파악하고 중용을 지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걷기, 근력 운동, 회복 수면 외에도 식단에서 엄청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이자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등을 섭취하여 충분한 단백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역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간식이 아니라 단식이지만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우리 몸에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스스로 낡거나 손상된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등을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 노폐물을 청소하고 세포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항노화 기전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몸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면 세포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정비하는 자가포식 활동이 활발해져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마른 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분별한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노쇠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년내과에서는 4가지 요소를 통해 내재 역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동성 걷기, 근력 운동, 균형 감각 훈련을 통한 신체 활동 강화, 정신 및 인지 기능 명상, 사회 활동, 새로운 학습을 통한 인지 기능 유지 및 우울 불안 관리, 회복 수면 확보, 약물 및 질병 관리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관리 과도한 약물 복용은 신체 기능 저하를 초래, 만성 질환 관리, 가치관 및 목표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건강 계획을 수립.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스스로 노화의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내재 역량이 소리 없이 깎여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20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긍정적인 반전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